추세 전환에 있어서 상승 반격형 차트가 신뢰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일까요? 이것을 캔들로서 그려내게 되면 이런 도지, 십자가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작을 해서 떨어지든 종가는 무조건 이때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추세 전환의 상승 반격형 완벽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캔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 영상만 한 것이 없을 겁니다. 중수, 보수도 완벽하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보통 캔들 차트라고 하고 선 차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캔들 차트를 조금 더 많이 신뢰를 하죠. 미리 명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보통 선 차트가 중요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인식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캔들 차트 같은 경우는 시가와 종가, 최고가와 최저가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선 차트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시간의 프레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르고요. 이런 캔들 차트 같은 경우는 변동성과 그리고 방향성, 이런 힘들에 대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움을 하는 이런 싸움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빠른 것들은 캔들 차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 차트도 몹시 중요하고 캔들 차트도 몹시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즉, 종가로 표기되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종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한 직관성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선 차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초 내용 같아 보이죠? 절대 기초 아닐 겁니다. 자, 캔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간은 분, 일, 주, 월로 나뉩니다. 자, 하루 장중에 1분봉은 390개로 나타낼 수 있고요. 10분봉은 정확히 39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30분봉은 13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캔들로서 하루의 흐름을 읽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60분봉, 시간봉 같은 경우로 빠르게 여러 개의 종목을 살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7개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30분에 캔들이 1개가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즉, 얘는 7개가 나타나는 걸 알고 있지만 7개째 뭔가 캔들의 변화가 생겼다면 얘는 버저비터가 만들어낸 봉이에요. 그럼 30분 봉으로 더 쪼개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장중에 이런 개수가 6시간 30분 동안 하는구나, 390개구나, 10분 봉으로 봐도 15개, 20개 가까이가 되면은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구나, 본능적으로 개수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캔들의 개수를 몸 안으로,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익혀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주봉을 볼 때 7일이라고 했고요. 일주일은 5일입니다. 5개의 캔들로 보통 주봉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휴일이나 휴장일이 낄 수 있겠죠. 그럼 기준일은 날짜로 갑니다. 연휴가 있다. 그럼 거래일이 3일이나 이틀밖에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럼 3개로, 캔들 3개로 주봉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처럼 3개로서 주봉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은 변동폭의 신뢰를 조금 낮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월봉 같은 경우는요, 거래일은 20일 정도 나올 거예요. 한 달간 4주니까요. 그럼 5, 4, 2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월봉은요, 이동평균선 21선하고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될 수 있고요. 20일간의 단기적 가격 추세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양봉의 시가는 이곳입니다. 양봉이 끝난 점은 이곳이 되겠죠. 여기는 저가가 될 거고요. 이곳은 고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꼬리를 그대로 그려보자고요. 자, 시작은 여기로 출발을 해서 자, 어떻게 움직였든 저가를 찍고 결국 종가는 이곳이다. 이곳이 종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캔들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음봉은 반대로 시가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시작가 대비 떨어졌으면 음봉, 올라갔으면 양봉입니다. 종가는 이곳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든 시작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결국 낑낑낑낑 올리다가 종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든 혹은 시작에서 낑낑낑낑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버저비터처럼 때려서 끝난 차트도 똑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캔들은 하나의 망치 캔들이다, 영망치 캔들이다가 아니라 자, 이런 하루의 흐름에 따라서 모조리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죠. 자, 위로 살점을, 몸통을 붙였다면 양봉이 될 거고요. 아래로 살점을 붙였다면 음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서 위로 쳐서 이렇게 마무리하든, 자, 빠졌다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든, 자, 똑같은 캔들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한 건 알고 있는데 처음의 기준은 자, 아래로 낑낑낑낑 빠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올려주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매도세가 이 올라가는 꼴을 못 봐서 눌러낸 거고요. 자, 이 친구는요. 처음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매도세가 아주 그냥 꺾어 내렸더니 다시 쳐 올린 겁니다. 그럼 똑같은 도지인데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흐름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의 장이 이렇게 흘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는 비슷하게 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낑낑낑 올리고 있는데 매도세가 빵 들어왔습니다. 자, 처음에 무난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매수세가 이렇게 쭉 사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빵 때려냈습니다. 자, 매도세가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합을 하고 가격을 찾아가다가 자, 매수세가 자,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고 올렸는데 이거를 또 꼴을 못 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종가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세는 여기서 힘을 하방 압력을 한번 준 거고요. 여기서 두 번을 줬고요. 이제 얘는 상승 압력이 정확하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상승 압력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날은? 비겼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날은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끌어내렸던 매도세가 승리한 겁니다. 자, 똑같은 캔들인데 해석이 달라지죠. 길이가 다르잖아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찍어 눌렀죠. 자, 이렇게 강하게 내릴 수 있었다는 건 이슈가 아니라 경합에서 이렇게 강하게 내릴 수 있었다는 건 매도세의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도지인데 이걸 학습해버리면은요, 캔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T자형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도 같네요. 고가도 여기입니다. 저가는 이곳이고요. 그럼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든 저가 한번 찍고 종가는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하방 압력을 이겨낸 차트로도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친구가 정확히 V자를 수렴하냐? 아닐 겁니다. 자, 내릴 때는 이런 식으로도 내리게 되고요. 자, 장 후반에 쳐 올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제자리 가격에 회귀를 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곡선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봉의 개수를 말했어요. 5분 봉이든 10분 봉이든 30분 봉이든 관계할 거 없이 시간대로 이 정도의 시간을 내렸고요.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쳐 올렸습니다. 자, 그럼 보편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올린 것은 T자형 캔들이, 즉 얘는 매수세의 힘이 더 강하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즉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똑같은 T자형 캔들인데 해석이 완벽히 달라지는 겁니다. 망치형 캔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는 이곳이고요. 저가는 이곳, 그리고 고가는 이곳이었습니다. 종가는 이때 끝난 거잖아요. 자, 여기가 시가가 되겠고요. 종가가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어떻게 출발을 했든 자, 고가 겸 종가 한번 찍고요. 자, 저가도 찍었고요. 결과적으로 고가로 끝났습니다. 앞만 내리꽂아도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는 상승, 매수세가 매도세를 가뿐히 잡아먹어 버리는구나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쉽죠. 이 친구도 묘비형, 비석형, 그레이브스톤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얘는 시가와 종가 그리고 저가는 똑같습니다. 자, 고가를 올렸다가 어찌 됐든 종가는 이때로 끝난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든 관계없습니다. 뭐 이랬다가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묘비형, 비석형, 그레이브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힘을 응축하며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차트로 추세 변곡을 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지만 자, 이 묘비형에서 살점이 붙으면 영망치형 캔들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와 저가는 이곳이에요. 자, 어찌됐든 고가를 찍고 종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이게 싸우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캔들 차트도 되게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낑낑낑낑낑낑 올리고 자, 다이나믹하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럼 추세의 변곡을, 추세의 변화를 줄 때 이런 영망치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더 다이나믹하게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끝나도 되고요. 자, 어찌 됐든 이 캔들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승 장악형과 상승 흡수형, 앵겔핑을 배울 겁니다. 자, 이게 상승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조금 전 영상을 보셨으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상승 장악형이라고 표현하고요. 흡수형, 앵겔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한 캔들로 그려보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겠냐. 자, 한 캔들로 그리게 되면요. 자, 일단은 이만한 거죠. 그러면은 얘는 시가가 여기였고요. 그쵸? 두 개를 그리니까요. 얘는 시가가 여기였고 종가, 고가는 여기였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알맹이가 될 거고요. 자, 알맹이가 될 거고
이만큼이 꼬리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추세 전환, 상승 장악형, 상승 흡수형, 캔들을 하나로 그렸더니 망치형으로 나오는 이런 엥겔핑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자, 얘를 엥겔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법 중에서 상승 잉태형이나 상승 포화형, 하라미를 굉장히 이해를 많이 못하셔요. 자, 일본말로는 임신입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일본분이 캔들이라는 차트를 고안하셨기 때문에 그 말의 임신이 이 말의 어원입니다. 이거를 또 한 칸으로 그려보자고요. 자, 시가는 어디가 될까요? 음봉이니까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자, 종가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캔들로서 그려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대신 여기는 음봉이겠죠. 자, 왜냐? 시가가 여기였잖아요. 근데 시가보단 떨어졌는데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마감했다가요. 얘 같은 경우 갭을 띄우고 이 음봉이 이렇게 볼록 이 양봉을 임신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상승 포화형, 상승 잉태형, 하라미, 음봉과 양봉이 바뀌면 하락 잉태형, 하락 포화형으로 부르죠. 벌써 느낌이 오시죠? 지금 얘와 얘가 양봉이고 얘가 음봉이면 조금 전에 상승 장악형이 아니라 하락 장악형, 하락 흡수형. 자, 그리고 엥겔핑 앞에 자, 불자가 붙으면 상승형이고요. 배자가 붙으면 무조건 하락형입니다. 베어 엥겔핑이라고 부르죠. 완전 오늘 끝판을 가겠습니다. 자, 상승 도지 잉태형. 자, 이것도 굉장히 이해가 힘들어요. 임신을 뭘 했습니까? 도지를 잉태했죠? 자, 그럼 도지 잉태형, 상승 도지 포화형.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캔들을 잉태했고요. 이 친구는 도지를 잉태했습니다. 2차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쉽게 풀이한 거예요. 이것보다 쉬울 건 없을걸? 이 친구는 추세가 전환되고 있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정말 적토마 같은 차트를 뭔가 보여줄 것 같죠? 끼는 이 친구가 조금 더 많을 100%는 아닙니다만 끼는 이 친구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100% 아닙니다. 차트별 흐름별로 모두 다를 겁니다. 이것도 한 큐에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살점이 붙어 있으면 상승 샛별형이 될 거고요. 이곳에 살점이 아예 없이 십자가만 있다. 상승 도지 샛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이에 갭이 발생해야 됩니다. 우리 주식 트레이더 채널이잖아요. 자, 이 갭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TV에서 샛별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갭 기준은 이전 거래 종가에서 현재 거래일 시가 사이에 이 갭을 가장 많이 예측을 합니다. 장 전에는 이 친구를 쓰시기 바라고요. 장 후에는 0785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형 캔들에 대해서 관통형 꿰기 기법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꼬치 꿰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꿰기는요, 첫 번째가 음봉, 두 번째가 양봉이에요. 음봉, 양봉이 색이 바뀌면 딱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관통형 꿰기의 포인트는 음봉을 반으로 딱 쪼개서 여기에다가 꼬치를 꽂았더니 아무튼 여기 꼬치 안에 다음 양봉이 들더라. 최하락 지점에 쭉 꼬치를 꽂았더니 아무튼 이 양봉에 걸리더라. 자, 그럼 관통형 이런 추세 전환의 신호로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잡고요. 크기는 더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망치가 나올 수도 역망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관통형 꿰기는 이게 기준입니다. 오케이? 가장 이슈가 많고 상승 반격형을 가장 신뢰하지 않죠. 하지만 그럴까요? 여기에 꼬치를 살짝 꽂아보고요.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약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려지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개로만 그려내면 자, 여기로 해서 역망치, 음봉 역망치 캔들이 되긴 하겠지만 종가로만 계산을 해보면 시작은 여기이고 종가는 여기죠. 자, 여기가 종가이고 얘는 시가는 여기이고 종가는 여기죠. 종가에 꼬치를 꽂게 되면 이런 크로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도지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데 즉 다음날은 이 갭으로 하락 시작해서 팡! 띄웠다가 이렇게 마무리한 걸로 똑같죠. 그럼 이 샛별형 갭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해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이제 상승으로 반격이 들어간다. 신뢰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추세 전환이 아니라 변동폭이 커지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초스피드로 캔들을 정복해드렸습니다. 보시면서도 바로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캔들을 학습으로 배우게 되면 적용을 해보면 캔들과 다른 흐름들이 나오지만 이해를 하고 접근해보면 같은 캔들도 모두 다르게 해석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캔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흐름과 타점 그리고 이동평균선까지 이어내는 이런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팀 주식 트레이더 1호였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